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말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우리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감사함을 느낄 정도라고 하네요. 전 세계 26개국을 여행한 사진작가이자 모험가 프랑스와 마크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한국처럼 특별한 나라는 처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울역을 세계 최고 도시의 중앙교통 허브라고 극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서울은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증명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역은 엄청난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고 느긋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곳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찰관이나 경비원입니다. 1,000만 인구, 주변 수도권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 이용하는 대도시의 중심 교통 허브에 눈에 띄는 경찰관이나 경비 인력이 없습니다. 역사 관리인도 잘 보이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만이 오갈 뿐입니다. 역사는 또 얼마나 깨끗하고 멋진가요? 그는 다른 어떤 도시, 어떤 나라의 중앙역에서도 서울역처럼 청결하고 잘 관리된 곳은 본 적이 없다고 감탄합니다. 넓은 역사 안으로 들어서면 사람들은 여유롭게 표를 사고 이동합니다.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병기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자신은 가끔 헤맨다고 웃으며 말하지만요. 경찰관 대신 눈에 띄는 것은 외국어 능력을 갖춘 관광 안내 도우미들입니다. 다시 한번 둘러봐도 경비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금세 한국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려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모두가 한국 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을 자연스럽게 준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문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삼가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난동을 부리거나 타인을 방해하지 않고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며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등의 질서를 지키는 분위기입니다. 그는 한때 서울이 관광객에게는 다소 지루한 도시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은 거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프랑스와는 지금도 꾸준히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지만 그의 콘텐츠 상당수는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특별하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도로를 봅시다. 도로 표면에 얼룩은 좀 있을지 몰라도 움푹 팬 곳, 포트홀 없이 매끈하고 평탄합니다. 최근에 보수한 구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서울 전역의 도로 상태가 대체로 훌륭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풍경일지 모르지만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잘 관리된 도로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또 다른 것은 바로 동네 곳곳의 작은 가게들입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 한국의 다양한 간식과 반찬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 돈가스, 떡볶이, 라면, 김밥 맛집과 같은 서민적인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언제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라면은 4,000원, 비빔밥은 7,500원, 뚝배기 라볶이는 6,500원 정도입니다. 한 끼 식사를 5달러 혹은 3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가격에는 단순히 메인 메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푸짐합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파산 걱정 없이 동네 식당에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맛은 아닐지 몰라도 충분히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소위 진료비 폭탄을 경험하며 자란 프랑스와에게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또 다른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병원 가기가 두려운 나라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병원에 한 번 가면 모아둔 돈이 바닥나거나 빚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소한 찰과상이나 발목을 삐는 것과 같은 작은 문제로도 막대한 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 그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그 자신도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 치료비를 더 두려워했다고 해상합니다.
유료 서비스는 인간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즉 낙인이 존재한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특히 흑인 사회에서는 식료품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 조롱하는 분위기까지 있다고 덧붙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했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한 프랑스와는 이제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꿈은 바로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는 해외에 거주하며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동시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비공식적인 미국인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무엇보다 프랑스화를 가장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한 것은 한국 특유의 덤 문화, 즉 서비스입니다. 처음 식당에서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그는 당연히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주문하지 않은 케이크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식당 사장님이나 직원이 영어를 잘하지 못해 그저 서비스라고만 외쳤고 그는 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된 그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주문하면 예상치 못하게 공짜로 무언가를 더 받는 경험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좋은 문화에 대해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아했지만 이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독 자신에게 이런 서비스가 자주 주어지는 것 같다고 그는 느낍니다. 인스타그램에 서비스 받은 경험을 공유하면 그의 한국인 친구들은 나는 한국 사람인데도 그런 서비스 거의 못 받아봤다며 그가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호감형이라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와의 이야기는 한국 방문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매력적인 곳인지를 알게 되고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 곳곳에서 느낀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서울 도심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극찬합니다. 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저기 보이는 풍차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는 공원 탐방에 앞서 에너지를 보충하기로 합니다. 하늘공원 입구 근처에서 걷기 좋은 길을 발견하고 공원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안쪽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른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쉬고 있는 사람들, 빈자리들,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치킨도 눈에 띕니다. 먹고 싶지만 혼자 다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니네 무슨 소리? 다 먹을 수 있죠. 다만 카메라 앞에서 개걸스럽게 먹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라고 덧붙입니다. 아쉽게도 편의점에 아주 다양한 먹거리는 없어 과자를 고르기로 합니다. 그러다 그가 평소 좋아한다고 말하던 쌀음료, 식혜를 발견합니다.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온수기와 음료 냉장고, 다양한 종류의 라면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식혜와 과자를 사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공원에 올 때는 간식을 꼭 챙겨오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다행히 편의점이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걷고 나니 좀 더 든든한 음식이 당기긴 합니다. 식혜는 언제나 정답이죠. 간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탄수화물을 보충한 그는 다시 공원을 둘러볼 채비를 합니다. 하늘공원과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늘공원 둘레길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특별히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녹색의 풍경 때문입니다. 이런 짙은 녹색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로 몸에 기운이 넘치는 느낌이 들어요. 다리에 힘이 풀릴 때까지 마구 달리고 싶어지죠. 이 녹색에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저는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듭니다.